어떤 사람이나 이런 애완견의 안부를 확인하는 것은 구동사를 또 써요, 걔들이. 사실은 swing by만 해도 구동사잖아요. 그때는 check in on somebody라는 표현을 입에 달고 삽니다. check in 끊고 on 이렇게 의미 단위가 나눠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check in이 하나의 덩어리고요. on somebody가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swing by and check in on her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무엇을 마다하지 않는다. 또 꺼리지 않는다. 또 상관없다. 이 정도의 뉘앙스를 주려면 어떤 영어를 쓰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친구 집이 노원이고 여러분은 강서구에 살아요. 그럼 만나기로 했어. 근데 친구에게 야 내가 노원까지 뭐 멀지만은 가도 되고 이런 말 하잖아요. 가도 되고 상관없어. 그러면 어떤 표현을 많이 쓸까? 이렇게 써요. I don't mind.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때도 실제 traveling을 쓸 수 있어요. traveling to 노원. 이렇게 I don't mind ing를 쓰거나 가정법을 써가지고 I wouldn't mind라고 하면 네가 원하면 괜찮아 나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런 정도의 뉘앙스는 뭐라고요? I don't mind doing something 혹은 I wouldn't mind doing something이에요. 눈만 높아진다. 또 입이 너무 고급이다. 또 좋은 옷만 너무 입고 명품만 입어서 사람 배려났다. 뭐 이건 한국말로 제가 철자도 모를 정도로 속어요. 사람 배렸다 이런 표현 아시죠? 또 버릇이 없어진다 이런 표현들. 이런 모든 한국어를 하나의 영어 동사라면 뭘까요, 여러분? 바로 spoil이에요. spoil. 그래서 spoil이 동사로 쓰이면은 버릇없게 만들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꼭 그렇게 직역을 할 게 아니고요. 어떤 분이 예를 들어 뭐 정말 남친에게 좋은 선물만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 너무 눈이 높아졌다라거나 자꾸 이제 더 큰 걸 기대한다. 혹은 반대로 남자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다. 이러면 he's spoiled라고 그래요. 느낌 오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을 바로 spoil을 쓰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눈만 높아질 거야 하는 것을 주어를 she's 이렇게 해도 되지만 you are going to spoil her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You are going to spoil her. 자, 정말 좋은 표현이고요. 이 회화책에서 스포일이 여러 차례 언급이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픽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지란 얘기죠. 그 표현을 픽업. 자, 오늘 배울 표현의 오버는 대표 문장의 Let's catch up over lunch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런 오버는 어떤 오버냐? 점심 식사하면서 그동안 밀린 이야기를 하자 이런 말입니다. Let's catch up이라는 것은 어떤 친구하고 한참 만에 만났을 때 캐치업 하잖아요. 그동안 밀린 얘기. 또 드라마 같은 거를 한 3, 4화 정도 놓쳤으면 그걸 I'm going to catch up over the weekend. 주말 동안 밀린 거 다 볼 거야. 이게 캐치업이거든요. 자, 그렇고 오버가 중요한데 이 뒤에 주로 음식이나 음료, 또 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또 삼겹살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요. 주로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점심이나 하면서 얘기하자는 뜻이 왜 되었을까? 자, 저는 원래는 몰랐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알겠더라고요. 뭐냐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over the table, 테이블을 중간에 놓고 오라는 뜻이에요. 오버가 원래는 이 건너서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테이블을 놓고 얘기하기 때문에 over lunch, over dinner, over drinks, over 삼겹살 이렇게 하면 삼겹살이나 먹으면서 커피나 마시면서 술이나 먹으면서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제 논리적으로 이해되셨죠? 자, 홀드업은 기본적으로 자동사, 타동사로 쓰이죠. 자타동사로. 근데 이제 자동사로 쓰일 때는 이렇게 홀드가 붙들고 있는 거죠. 업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붙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황이 가만히 두면 자꾸 아래로 내려가는 게 유지가 되다, 지탱이 되다는 뜻이에요. 특히 몸이 아팠던 사람이 지금 어떻게 지탱하고 있냐라고 할 때 오늘 배웠던 것처럼 How are you holding up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How are you holding up? 그게 자동사로 쓰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지내는데 이거는 그냥 안부 인사가 아니고 뭐다? 아팠던 사람에게 안부를 물을 때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예문을 할 수가 있어요. The old boat. 재미난 예문이에요. 그 다음에 held up in the storm. 이 재미난 동화에 나온 문장인데요. 이 대기 보트가 작고 낡은 게 있었는데
이게 폭풍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가라앉거나 나무가 막 배가 부러지고 이러지 않고 잘 견뎠다 할 때도 held up을 씁니다. 걔들이. 왜 그런 뜻이 되는지 이제 알 거예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자꾸 아래로 주저앉을 것이 안 주저앉고 견디다 지탱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 아시겠죠? 따라서 여러분 뉴스 같은 데 보면은 그 건물이 지진에도 잘 견뎠다라고 할 때 the building held up well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held up well. 느낌 오시죠? 그래서 오늘은 자타동사로 쓰이는 홀드업 중에 자동사만 공부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강좌에서 제가 홀드업을 다른 예문으로 타동사를 공부를 하거든요. 그럼 그때 타동사는 자세히 보도록 하고 오늘은 홀드업의 자동사 기능만 한번 봤습니다. 자, 홀드업 다시 한번 뭐라고요,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 밑으로 내려갈 거를 지탱하고 있다. 따라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견디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반대말은 뭘까? hold down이에요. hold down은 뭐냐 하면 여러분 선풍기를 틀어놓으면 종이 같은 게 위로 자꾸 올라가죠. 그것을 hold it down 내려앉히다라고 할 때 고정시키다라고 할 때 hold it down이라고 그래요. 텐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막 날리잖아요. 바람에. 그걸 hold it down. 그러니까 hold up과 반대의 뜻이죠. 따라서 뭐 구동사 학습은 또 다른 강좌, 다른 책에서 자세히 하겠지만 제가 이 인강에서 구동사를 또 생각보다 많이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다 건져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잘 노트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어쩌보면은 좀 욕심이 있는 분은 김재우 영어회화 100에 인강을 들으시는 분은 노트를 2권으로 정리해서 전체적인 저거 뭐 표현이라든지 구문도 정리하시지만 좀 욕심이 나는 분은 구동사만 따로 정리를 한번 해서 한 50페이지 정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첫 번째 예문. 자, I was thinking of scheduling some dental work for Monday afternoon. 자, 해석은 할 수 있겠는데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이냐 이것까지 제가 첨언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석부터 해보면 for라고 하는 것은 월요일 오후로 치과 치료 예약을 잡다. 이게 scheduling이고요. 스케줄을 잡다. 동사로. dental work가 치과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I was thinking of는 그럴 생각이었다라는 말이죠. 그럼 무슨 말이냐? 원래는요, 제가 월요일 오후에 뭐 3시나 4시에 치과 예약하려고 했거든요. 라는 말인데,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오후에 우리 볼 수 있어? 아니면 월요일 오후에 우리 회의 한번 할까?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누가. 하니까, 죄송한데요. 월요일 오후는 제가 치과에 갈까 생각했다. 이런 것도 다 I was thinking of ing를 쓴단 말이죠. 느낌 오시죠? 이건 정말 너무 어려운 설명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섣불리 설명은 안 드릴게요. 이 단순 과거인 thought를 쓰는 것과 was thinking of는 여기서 왜 과거 진행이 잘 어울리느냐? 이런 생각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3시 45분에 끝난 게 아니잖아요. 딱 한 시점에 끝난 게 아니고 그 생각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생각이 이어지는 그 찰나에 어떤 팀장님이 월요일 날 우리 회의할까라고 말을 꺼낸 거고요. 그러니까 그 팀장이 말을 꺼낸 것은 과거 시점이지만 단순 과거지만 박 차장이라는 분이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 순간이 아니고 사실은 수요일부터 이 생각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자꾸 과거 진행 형태로 쓰나 봐 원어민들이. 뭐 그들은 그런 문법을 공부를 안 했다 하더라도 어릴 때부터 이제 그렇게 써왔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논리적으로 이해한 다음에 익숙해지고 스피킹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단순 과거가 아니고 과거 진행이 어울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음악을 듣고 있었는데 뭐 철수가 나에게 전화를 했다 이러면 음악을 듣고 있었던 것은 뭐죠? 과거 진행이에요. 철수가 전화를 한 것은 단순 과거인 called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I was listening to music. 그 다음에 when 철수 called me.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느낌 오시죠? 원래는 뭐 할까 했는데 이것도 어렵네요. 자, 저희 회화책에 한 데이에 또 이 패턴이 나오는데 원어민은 은근히 plan on ing 구문을 굉장히 많이 써요. plan on은 plan to와 비교했을 때 좀 구어체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뭐 할 계획이다, 생각이다라는 말인데 아직 100% 결정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말에 북한산 등산 갈까 해 이런 말인데 I was thinking of보다는 더 확실한 계획이에요. I was thinking of는 plan on만큼 계획이 결정된 게 덜해요. 뭔지 아시겠죠?
I was thinking of는 고민하는 느낌이고요. plan on은 고민은 넘어선 거예요. 그냥 계획이에요. 진짜. 그래서 I was planning on 집에서 쉬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I was planning to하고의 차이점은 좀 더 구어적인 느낌이 들어요. I was planning on 그다음에 집에서 쉰다는 게 뭐 rest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 구어에서는 chill이라는 단어를 동사로 쓰면은 뭐 편안하게 쉰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I was planning on chilling at home 이렇게 하고 아쉽다라거나 이런 미련이 남을 때 I wish I could나 과거 동사를 쓰는 날이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한국말이 아쉽다지만은 요런 상황에서는 또 다른 기능어를 써요. 자, 못 가는 거는 내용어잖아요. 그죠? 내가 파티에 못 가는 건 내용어인데 아쉽다는 기능어라는 말이에요. 그럼 요럴 때 원어민들이 항상 입에 달고 사는 게 뭐다? It's a shame이에요. shame이 여러분 뭐 안타깝다라거나 부끄럽다라거나 이렇게 이제 외웠지만 It's a shame that 주어 동사를 쓰면 그게 아쉽다는 표현이에요. 진짜 많이 써요. 그러면 It's a shame that 다음에 I can't be there in person 하면은 in person이 직접 얼굴 보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It's a shame that I can't be there in person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래서 It's a shame 역시나 대표적인 기능어고 문장 앞에서 내용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예문 보니까 너무 일찍 일어나게 돼서 아쉬워. 이것은 뭐냐면 친구들끼리 1년 만에 만나서 회식을 하고 있고 정말 모임을 하고 있는데 9시 돼가지고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뭐죠 여러분? It's a shame이라고 그러면 돼요. It's a shame. 모음답 한번 볼까요? It's a shame we have to leave so early. 이게 이제 부부가 왔기 때문에 we를 쓴 거고요. I라고 해도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It's a shame we have to leave so early. 역시 It's a shame이 아쉽다. I was thinking of just ordering my favorite pasta, but maybe I should go for one of their new dishes.이라고 했습니다. 자, 원래는 맨날 시켜 먹는 파스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주문할까 했는데, 뭐 할까 했는데,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번에 그 음식점에서 새로운 음식, 메뉴가 나왔다더라. 그거에 한번 go for,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했을 때, 이때 I was thinking of는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어떤 뉘앙스죠? 원래는 이런 생각이었는데 생각이 바뀌었을 때. 그때도 I was thinking of doing something but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정말 좋은 표현이라고 봅니다. 이 회화책에 있는 모든 패턴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좀 더 아끼는 패턴도 있죠.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범용성이 뛰어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음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먹는 거를 걔들은 dish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dish가 접시가 아니고 이때는 메뉴나 음식을 얘기한다. 이것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말이라는 게 영어가 오히려 실력이 부족할 때는 자꾸 직설적 표현을 쓰게 돼 있어요. 하지만 영어 실력이 조금씩 늘기 시작하면 완곡어법으로 표현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의 말은 직설적이에요. 하지만 어른이나 성인의 말은 완곡어법이고 좀 넌지시하는 말들이 많죠. 조심스럽게. 그럴 때 좋은 표현이 바로 maybe I should나 maybe we should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살찌는 거 보고 싶어를 그대로 단어 대 단어로 영작해버리면 영어가 이상할 것 같습니다. Do you really wanna see me getting fat? 이렇게 하면은 알아는 듣겠지만 어색한 영어가 되죠. 그러면 원어민들은 어떻게 할까? 어려워요. You don't want me. You don't want me getting fat 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You don't want me getting fat 하면은 당신은 원하지 않아 내가 살찌는 것을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이 생겨. 보통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want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ing가 나오는데 사실 ing를 정말 많이 씁니다. 언제 많이 쓰느냐? 애교 있는 협박을 할 때. 애교 있는 협박을 할 때. 야, 내가 이런 거 보고 싶은 건 아니지? 약간 요런 느낌. 그러니까 이때도 You don't want me getting fat. 이렇게 얘기하죠. 역시 미드의 이 구문이 굉장히 쏟아져요.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 다른 예문을 보면. 자, 이렇게. You don't want me telling anyone your secret, right? 이런 것들인데요. A라는 분이 B라는 분의 비밀을 알아버린 거예요. 비밀을. 그래서 야, 너 비밀 딴 사람한테 내가 발설한다. 그거 원치 않으면 나한테 저녁 사라. 이렇게 이제 애교 있는 협박을 하면서
You don't want me telling anyone your secret, right?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야, 설마 내가 딴 사람한테 너 비밀을 얘기하는 거 원하는 건 아니지? 이렇게 정말 그 진심의 협박이 아니고요. 주로 애교 있는 협박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써요, 이 표현을. 그래서 전혀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요걸 알아두신 다음에 앞으로 원어민이 이 구문을 쓰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물론 다른 용법도 있지만 소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요것도 알아두세요. 자, 오늘 중요한 phrasal verb, 구동사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시간이나 공간을 차지하다라는 뜻도 되고요. 또 주어가 사람이 되어서 시간이나 뭐를 뺐다라고 할 때 쓰는 구동사가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바로 take up입니다. take up. take up에는 굉장히 많은 뜻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working on this book is taking up too much of my time. 자, 이러면 어떤 뜻일까? working on this book은 이 책을 집필하다, 작업하다는 뜻이죠? 동명사 주어로. 그래서 이 책 쓰는 게 take up, 시간을 차지하다, 잡아먹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잡아먹네요 라는 뜻이에요. 그럼 시간이나 공간을 차지하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something takes up too much space 이렇게도 써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저 가구가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하네요 라는 뜻이에요. take up. 오케이? 그런데 오늘은 사람이 주어가 될 수도 있어. 사람이 주어가 되면 I'm not going to take up, 뺐다, 차지하다, too much of your time이라고 그래.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간에 너무 많은 부분을 take up, 내가 빼앗지 않을게요 라는 뜻이거든요. 느낌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어가 행위나 사물이 올 때도 있고요. 그때는 차지하다 이런 뜻이고요. 사람이 되면은 누구의 시간을 뺐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I'm not gonna take up too much of your time 하면 시간 많이 안 뺏을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I just wanted to swing by and drop off a gift. 이 정도 표현하면 되고 그때 괜찮아요는 that actually works for me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대 완대도 이건 상대적으로 배울 게 되게 많잖아요. 오케이, 좋습니다.